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고 어떤 칭찬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 거거든요.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 자녀를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수능 준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4, 50분 안에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희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해서 못 드렸는데요. 나중에 원장님 통해서 자료까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다 보이세요? 눈이 저보다 좋으신데요? 자, 이게 한눈에 보는 수학 연대기 개통도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까지 올라갈 때까지의 전체 수학의 매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수학까지 쭉 전개가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수학 체계는 여기 수연산, 문자화식, 함수, 기하, 확통이라고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죠? 어머니들 이렇게 교과서 펼쳐보시면 5가지 영역이 있고요. 이걸 크게 나누면 대수랑 기하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전체 영역은 2개에서 5개로 저희는 쪼개져 있고, 우리나라 애들이 이제 수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 수연산부터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그쵸? 2학년도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거를 뭐라고 저희가 교육 용어로 얘기하냐면 직선형 나선형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계속 한 단원씩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죠. 그쵸?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이 개념의 줄기를 계속 차고 올라가주면 전체 매핑을, 개념의 전체 줄기를 심화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 체계, 학교 시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직선형 나선형 학습을 가다 보니까 모든 교과 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아이가 위아래 개념을 연결할 때 6개월에서 우리 강남일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돌기 때문에 그래도 한 3개월, 6개월 뒤에 또 배우죠. 그러면 개념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비 중1부터는 이렇게 개통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개념부터요. 고1 것까지 모든 수학의 개념을 쭉 줄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키워드를 잡을 거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을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시고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교재가 나가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예비 중1 어머니들이 처음에 아셔야 될 건 개념 개통 수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녀분들이요,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고1 과정을 다 끝낼 거예요. 엄청 빠르죠?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성취도를 따라서 최고의 속도로 예비 고1 과정을 2년 안에 끝내려고 저희 커리큘럼을 다 짜놨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그 진도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올라가서 수행평가나 이런 참여형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 수행평가나 참여형 수업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죠. 중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중2, 중3도 지필고사라는 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발견된 게 수행평가예요. 이게 참여형 수업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탐구서 만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고 이걸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자기네가 융합형으로 갖기를 원하는 학교 교과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 하는 방면인데요. 예,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다음에 저희 보시면 다음에 공문을 나갈 텐데요. 연간 로드맵을 이렇게 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까 제가 예비 중1이지만 고1 것까지 어느 속도로 어느 달에 끝난다에 따라는 그 진도표 있죠. 그거를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다 짜드릴 겁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학습 전략과 목표를 통해서 예비 중1에서 예비 고1 것까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나갈 건지에 대한 성적표, 그러니까 진도표죠. 진도표를 다 학부모님들한테 나눠주는 예정이고요.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예비 중1인데
예일에서 필기 과정 학습을 되게 많이 시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이들 오답 정리하고 모든 수업을 다 필기 노트 하잖아요. 그 노트 필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간 상위권 아이들의 TV 인터뷰를 보시면 걔네 공부법에 노트 필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이 노트 필기를 얼마만큼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잘 구성을 하고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함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 교재와 더불어서 이런 노트 필기를 아이들한테 시켜나가야 됩니다. 더 세부를 하죠. 어떤 필기 내용을 할지는 좀 이따 저희 교재 설명하면서 진행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갖춰야 될 좋은 대학 가야죠. 그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또 가져야 되겠죠? 이걸 갈 때 사회생활을 하고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을 때 세 가지 덕목이 이거예요. 지성, 그 다음에 적성, 인성을 갖춘 인재를 아이들 뽑겠다. 이 항목들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단계를 지나서, 그죠? 이제 중학교 단계 입문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또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를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시 전략을 짜서 설계를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로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어느 계열에 어느 직업을 가질지 적성을 다 찾아서요. 그 다음에 학과를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정하시고 어느 고등학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입시 전략을 짜시는 거고요. 지금부터 입시에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졸업을 했어요. 입시를. 저희 아들이 하나인데 올해 입시를 졸업을 해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학부모님보다 되게 나이가 많을 거예요. 젊어 보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최고 학년이 몇 학년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올해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편하게 제가 선배로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전략을 우리 누구한테 전략을 짜야 되냐면 여기 교육 전문가 있죠. 우리 원장님.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수강료 내려오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때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물어보십시오. 그냥 돈만 내고 빨리 같이 가시고 와서 원장님을 귀찮게 하시는 학부모님이 애 성적과 실력과 비례합니다. 원장님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많이 상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고등 전문가들도 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생활기록부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학생부 생활기록부에서 사실은 6번까지는 다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7번, 8번, 9번, 10번이 아이들이 수시로 갈 때 가장 특화되는 영역들이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채워져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지금 예비 중이니까 아직은 나랑 입시랑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이한테 지도를 하면서 학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이런 전략을 짜시라는 겁니다. 이 항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목표로 어떤 항목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면 조금 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편하게 아이를 그죠? 좋은 대학 보내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수시 입시 전형의 키워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입학사정관은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사항, 학업 관련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죠. 자, 이거 되게 어렵죠, 내용이. 학교생활 잘하고요. 학교 내신 잘 받으면서 자기의 포트폴리오, 자기가 가고 싶은 영역의 그 종류의 그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남들 앞에서 발표나 설명도 잘할 수 있는 아이. 이런 복합적인 인재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더 한 단계 나가서요. 죄송합니다. 그 세부사항인데요. 여기 제가 요 왼쪽 내용이 글이 안 보여서 오른쪽을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친 건데 교육과정을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공부한 교과 내용 있죠. 이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발표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런 인재의 키워드가요.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 혹시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그 다음에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재 교육을 받았냐면 북미 토론대 있죠. 거기서 1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영재 교육 그러면 우리나라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를 영재로 생각하시죠. 미국에서의 영재는 97%가 토론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 하면 뛰어난 거 같죠. 발표하고 이런 전략을 짜는 그 사람이 공학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갈 세계에서의 인재상입니다. 융합형 인재죠. 제가 왜 이 얘기 자꾸 하느냐? 좀 이따 저희 교재와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미리 이런 사전에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들어가시지만 다음 또 고등학교 가셔야 되죠. 고등학교 가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일반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지역자사고 이렇게 쭉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입시를 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시 입시를 할 때 1순위가 뭐죠?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확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 잘해야 돼요. 교과 내신도 잘 봐야 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독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걸 다 잘하는 아이로 일단 만들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좀 다시 뒤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랑 똑같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직업군이 뭐죠? 예? 어떤? 사자.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저희 나라보다 좀 앞서 있죠. 선진국인데 미국에서의 2017년 직업군하고요. 2018년의 직업군의 이 직업을 보시면요. 1위가 2017년 통계 전문가예요. 우리 듣도 보도 못한 전문가 1위 직업이에요. 연봉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2018년 봤더니 1위 직업이 유전상담사. 그다음 두 번째 직업이 수학자. 세 번째 직업이 대학 교수. 네 번째 직업이 작업치료사. 다섯 번째 직업이 통계학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사자랑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랑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계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미래 가치를 아이들한테 더 다양한 많은 가치를 어떻게 심어줄 건지 사실 제가 수학 교육을 하는 회사 사장의 대표로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참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좀 이따 제가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그랬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인문학 이거는 이공계에서 인문학을 교육을 하는 직업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22년도까지 직업별 성장률입니다. 근데 앞으로 2020년이면 아직도 여러분들 자녀는 취업을 할 나이는 아니죠. 자, 근데 1위가 데이터 분석가고요. 2위가 통계 전문가, 정보 분석가, 청각학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자, 이 모든 계통이 다 수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수학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입시의 수학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이 진로를 정할 때도 수학의 기본 배경을 좀 많이 잘 갖추고 있으면 좋은 직업군, 좋은 좀 성장세에 있는 앞으로 선도하는 그런 쪽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그 집안에 보유한 책 권수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집에 책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보면 91권을 갖고 있죠. 전 세계 국가에. 그래서 평균이 115권인데 우리나라는 91권이면 평균보다 뭐 20몇 권 적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엄청난 많은 차이입니다. 평균이니까 한 가정에. 자,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책을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많이 읽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왔을 때 문제 해결력이 커져요.
다양한 체험학습이죠.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읽어나가고 자기가 이해하고 상상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책을 통해서 많이 다양한 배경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 시절에 이 문제효과도 있고요. 또 돈 버는 때도 이 책을 많이 보유하고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일반적으로 책을 안 읽는 나라보다 수익이 더 좋대요. 그만큼 책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독서 능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입시도 준비해야 돼, 그죠? 책도 읽어야 돼. 사실 많은 시간이 부족하죠. 그쵸? 그래서 수학도 공부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저희 이 교재, 우리 강남예일에서 이 교재를 중학교 1학년, 예비 중학교 1학년한테 시작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눈에 보는 수학연대기인데요. 한눈에 보는 수학연대기는 책 한 권에 아까 제가 개통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개념 개통을 한 권으로 담아서 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책 안에 약 400권의 독서 지수를 감당할 수 있는 책량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책 안에요. 그게 이제 한 20권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 안에 4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배경지식을 쌓아놨습니다. 수학자분들에. 그래서 인문 자연학, 뭐 역사, 철학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학생들이 이 텍스트를 하면서 논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인별 노트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독서 논술 지도할 수 있는 노트 포맷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교재 수업을 하면서 독서 논술 토론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올라가면 자녀들이 수행평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도 수행평가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스트레스 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수행평가가 막 과제물이 6-7개씩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근데 죄송하지만 좀 학교 수준이 낮으면 수행평가가 아주 간략하게 나가는데요. 좀 좋은 학교 있죠. 좋은 학교, 좋은 지역의 학교들은 수행평가를 통해서 엄청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행평가를 또 많이 준비해야 아까 학생부 생활기록부 있죠. 거기 좋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기입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한 번에 우리 한눈에 보는 수학연대기가 준비해서 창의융합형 인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내신 활동, 외부 활동,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실력들을 어떻게 쌓아나갈지가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 교재를 통해서 잘 준비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입시생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고학년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학부모들한테 수학으로 대학교를 결정하는 나이가 어느 학년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수학으로는요, 사실 중3이면 대학교가 정해져요. 중3 때 고일과정까지 어느 정도 심화를 끝낸 아이들이 이미 수능 등급이 나오고 내신 등급이 나와요.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역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역전하는 방법도 쉽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또 강남예일 같은 전문가를 만나야 또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활동 실력 이런 것들을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학원 원장님, 좋은 학원과 설교기, 학교 가서 상담 받기 어렵죠. 제가 똑같고 말해서요, 여기서 학교 가서 학부모 담임 선생님들하고 막 상담하시면 쉬우세요? 아무리 학교 문턱이 낮아져도 어렵죠. 근데 학원은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상담을 받으실수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내신이냐 외부 활동이냐 실력들은 어떻게 쌓아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015년 교육 과정인데요. 지금 학부모님들 보시는 위에 게 과거고요. 이게 현재입니다. 밑에 게. 자, 중간고사가 과거에는 컸었죠. 지필고사가. 근데 지금은 수행평가가 훨씬 참여율이 5대5입니다. 또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6대4, 7대3이에요. 수행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까지도 학원에서 강남예일에 다 준비를 해주시려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제 토론 학습을 하겠다는 게 교육청 발표자들이에요. 서울시, 뭐 대구, 충청, 제주도에서 앞으로는 토론 논술 발표대회로 아이들 수업을 지도하겠습니다라고 평가하는 게, 수업을 그렇게 하면 평가 방법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학에 대한 기필도 잘해야 되지만 수행평가나 이런 토론 발표식 수업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자유학기 이제 아까 봤던 그 교과 과정에 맞춰서 수업 평가 자료집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 저희가 만든 거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만든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 자료가 전체 중학교 수학 선생님 책상에 다 꽂혀 있는 수업 평가 자료집입니다. 전국에. 자, 그래서 보도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왼쪽이 그 수업 평가 자료집의 유클리드라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설명한 거고요. 오른쪽이 저희 책의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이거 엄마한테 학부모님이 놀라셔야 되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해요. 학교에 공부를 해야 돼요. 수업평가 자료집으로 이런 식으로 왼쪽이 수업평가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서 중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수업평가랑 참여형 학습에 잘 볼 수 있는 아이, 지필고사 잘 볼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학교 내용이고요. 오른쪽이 저희 한눈에 보는 수학 연대기 교재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전통적인 개념 지필도 당연히 선행을 빼줘야 되지만 이런 스토리, 이런 배경 지식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쌓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지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뭐 테셀레이션도 하고 막 기하 체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얘기가 수업평가 자료지, 오른쪽이 저희 한눈에 보는 수학 연대기 수학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평가지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초등학교도 다른 데도 다 서술형, 노출형 평가가 다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험지가 왼쪽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되고 있다. 미리 이런 걸 준비해놓고 올라가면 좋겠죠, 그죠? 자, 이제 어머니들한테 제가 좀 노골적인 얘기 좀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사한 거 아니고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랑은 좀 반대죠. 저희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이 조사한 단체는 사교육 걱정 없는 단체거든요. 보시면 36%, 46%, 59%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많은 시간을 수학에 투자를 하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수학 포기자는 많이 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46%니까 한 50%가 수포자니까 오늘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의 반은 수포자를 둔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더 있어요. 이 지표는 이 지역, 우리 관악구에 있는 지역만 조사한 게 아니겠죠.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중계동이나 평촌이나 교육특구에 있는 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이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중학교 예비 중1부터 수학을 철저하게 1, 2년 안에 준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입을 준비할 때 좀 편하게 수학에 대해서 무리 없이 준비를 하는 시기고요.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만약에 놓치면 올라갈수록 모직을 못 알아가면 수학을 힘들고 어렵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보면요, 전국 평균 점수도 이래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애는 수학을 너무너무 뭐 그래도 단원평가 학교 오면 다 90점, 100점 맞아오니까 우리 애가 다 천재인 줄 아는데 근데 중학교 딱 처음 들어가서 시험 보면 근데 중2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죠.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시험 보기 시작합니다. 평균이 40점대로 떨어져요. 이 순간에 어머니도 후회하죠. 와, 중학교 2학년 가서 애들이 중1은 시험이 없으니까 뭐 대충 공부시키겠지만 적당히 시키겠지만 뭐 우리가 진짜 전문성 있는 내일 같은 데는 애들 성적을 끝까지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 성적이나 중학교 성적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잘해야 되죠. 그죠? 근데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보면 대부분이 평균 40점대 나올 때 난리가 나죠. 그때 시작하면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첫 번째, 저희 이제 강남 예일의 수학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비 중1. 그러면 그 과정을 1년 이상, 2년은 꾸준히 아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학원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진도 과정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많은 칭찬도 좀 해주시고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좀 많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우리 애를 키우면서 저는 교육 전문가고 우리 집사람 간호사 출신인데 우리 애를 아들 하나니까 들들 볶겠죠. 근데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집사람한테.
그러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그리고 교육은 학원에 맡기십시오. 자, 애들이 수학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더, 지금 초등학교 때도 이런 얘기 나오면 큰일 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이런 얘기 나오면 엄마 나 수학 체제 아닌 것 같아. 수학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나 진짜 수학 정말 많이 하는데 엄마 안 되나. 이런 아이도 있고요. 해도 엄마 나 수학하고 체질이 아니고 수학이 재미가 없어. 해도. 그리고 나 진짜 설명을 들을 땐 다 알겠는데 실제 해보니까 하나도 안 풀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겁니다. 우리 엄마는 수학 정말 잘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수학의 마지막 수포자의 길을 마지막 들어설 단계입니다. 아빠 수학 잘했어요? 나는 정말. 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막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런 걸 막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또 계통도 보여드립니다. 이 논리에 대한 연결고리, 개념의 줄기를 치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를 저희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에서 다루는 수학의 깊이와 양이 현저히 다르고 수학 교과 개념 논리적 연결성이 떨어지고 수학 교과 과정이 단선적이고 복습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수학도 언어의 이해력이 부족한데 이해력이 필요한데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 네 가지만 해결하면 수포자가 안 되고 수학을 잘하는 애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달 수학 공부를 하는 평균을 보면 약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문제집 양에. 근데 중학교로 올라가면요, 한 달에 약 4, 50페이지로 늘어요. 근데 고등학교로 가면요, 한 달에 약 80에서 100페이지로 늘어납니다. 엄청난 양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아까 개념, 계통, 선행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초등학교 때 학습량이 중학교 때 이미 고1 공통수학까지 다 끝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전까지 공통수학 기본과정을 다 한 번로 끝을 내야 학습량이 일정 비율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학습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교과로 진도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일반 학원들이요. 근데 우리 강남예일은 이 계통 수업으로 쭉 선행을 쫙 빼주겠다는 거예요. 고1거까지. 두 번째는요, 개념 연결이 논리적 연결성이 떨어진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빨간색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중학교 2학년 과정이고, 저기 하늘색이 중3 과정이고, 나머지가 고1 과정입니다. 개념이 다 연결돼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연결하지 못하고 교과로 배우면 어떻게 배우죠? 이거 배우고 6개월 있다 저 두 번째 배우고 1년 있다 저거 배우고 고1 때 저렇게 배우죠. 근데 저희 이제 강남예일은 한 번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해 가시죠? 줄기를 한 번에 뚫어주면 좋겠죠. 연결고리.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거를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봤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인식을 하는지. 그래서 문자식 규칙성분 함수라는 제가 책을 한번 이렇게 샘플을 갖고 왔거든요. 여기 저희 책이 있는데, 이 문자식과 규칙성분 함수라는 요 영역, 요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중1 때 1차 방정식, 중2 때 연립 방정식, 중3 때 2차 방정식, 고1 때 5차 방정식. 이렇게 배우는데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딱 올라가면 이제 첫 단원이 시계 문자식은 요 단원, 이 그래프에 그 교과서에 있는 단원들입니다. 이렇게 배우는데 중2, 중3 걸 모르고 그냥 중1 것만 이렇게 배우겠죠. 그죠? 원래는 이게 선행을 나가죠. 근데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개념을 하면 1학년 까먹죠. 3학년 거 뭘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또 중3 거 배울 때 되면 중학교 2학년 거는 다 잊어먹고 다시 개념의 연결고리를 못 찾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중1, 중2, 중3을 한 번에 뚫어주는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수평적 학습이 존재하고 수익적 사고를 꼭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수능 필수, 수학의 사고력의 부족이다. 요번에 불수능 나왔을 때 교육 전문가, 수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죠? 키워드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수학의 개념을, 심화를 알았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과서만 충분히 원리를 이해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 인터뷰 내용 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럼 막 집어 던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개념의 심화 사고, 교과에 있는 원리를 심화를 알 수 있으면 아이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아까 제가 개념 설명을 다 해드렸죠.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1차 방정식, 좌표평면, 연립방정식, 1차 함수가 중1, 중2, 중3 이렇게 로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복잡하죠? 복잡하죠?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 중2 때 연립방정식하고 연결되고요. 1차 방정식을 배운 내용이 1차 함수랑 연결이 되고요. 로직이. 아이들이 좌표평면을 배우면 연립방정식하고 연결되고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랑 연결돼요. 자, 아이가 논리구조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끊어서 배우겠죠? 그럼 심화사고가 돼요? 개념이 연결됩니까? 안 되죠? 이 개념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아이들이 왜 이게 이 다음 단원이 어떻게 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 고차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줄기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쉬워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KTX 타면 편하죠? 부산 가잖아요. 내가 자동차 끌고 가면 복잡하죠? 경부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혼란 가죠? 그 로직을 수학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아이가 충분히 사고하고 훈련하면 수학을 잘하는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강남이나 대치동에서 고액 개인과에 뭐 100만원, 150만원짜리 선생님들이 이 로직을 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가 2차 방정식 못 풀지? 2차 방정식 못 푸는데 네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내겠죠. 그걸 다시 설명하면 2차 방정식 설명하고 2차 방정식 못 풀면 어떤 게 모르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훈련시켜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남 예일에서 한눈에 보는 수학연구이고 여러분들의 예비 중일 학생들한테 이 과정을 고일고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크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 아이들이 끝에 가서 수능 문제를 풀게 되려면 이런 복합적인 로직을 갖고 해결력을 찾아내는 훈련 이런 게 수학적인 기본적으로 제일 교과 수업에서는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뭐 단선적이니까 다 넘어가고요.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뭐 개념들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삼각형 있죠. 그 삼각형 개념 하나를 일반적인 교과나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초3 때 배우고요. 초5 때 배우고요. 중1 때 배우고 중2 때 배웁니다. 4학년에 끝나서 걸쳐서 배우거든요. 맞아.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끝내요. 그냥. 아니 삼각형 하나를 초4, 초5, 중1, 중2 개념 전체 기본부터 확장하는 건 일주일에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삼각형 평생 안 잊어먹거든요. 근데 그걸 끊어서 가르치니까 개념이 연결도 안 되고 이게 뭐지? 이게 개념 마인드맵이 확 터져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저는 수학을 못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연결고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근데 이 로직트를 딱 보고 나면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쌓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